자, 현재 시간 2024년 8월 29일 오후 8시 17분입니다. 오늘은 134번째 시간이고요. 트위스터스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고 있는 빌보입니다. 네. 한 2주 좀 넘게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때가 한창 아프기 시작할 때였고 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딜 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병원 한 번 가는데 그것도 겨우 그냥 힘을 내서 갔다 왔고요. 네, 병원 한 번 갔다 오면은 진짜 쉬어야 될 정도, 그 정도, 1시간 외출도 힘들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예. 그래요. 뭐 뭘 해볼까도 했는데, 네, 뭐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서 그냥 뭘 계속 듣는 컨텐츠를 들으면서 뭐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뻥하게 주어지니까 옛날 지나간 시간들을 뭐 예전에도 추억을 많이 해봤지만 오랜만에 또 해봤는데요. 아, 그때는 그랬어야 됐지. 그때 그 사람 잡았어야 됐지. 아, 지금 이 선택이 이 결과로 오고 있구나. 이 선택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선택이 지금은 조금 후회스럽지만 그때는 그 나름의 그런 선택을 했을 때의 나의 마음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이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돌이켜 보다가 화도 나고 후회도 했다가 위로도 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이래서 나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쉬는 게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요새 확실히 뭐가 볼 게 많으니까 이제 주로 저는 침대에 누워서 태블릿을 보면서 쉬다가 이제 졸리면 자고 이런 식인데 이게 진짜 쉬는 걸까? 그것도 보는 것에는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는 것도 아니고 뭘 보는데 집중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쉬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을 비우면서 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는 것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꽉꽉 채워진 세상일수록 그런 비우는 행동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좀 더 집중해서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또 만들 수 있는 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쉬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방식으로 좀 쉬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좀 뭘 덜 보면 어때요? 네, 집중해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근황을 말씀드려봤고요. 네, 생각보다 그 뭐 지난 녹음본 너무 아파 보여서 걱정된다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족구왕님께서 달아주셨는데 크로스 편에 달린 댓글이었어요. 크로스 보고 이제 의견을 궁금해서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별로였고 족광님도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넷플릭스니까 그냥 뭐 그냥 저냥 보자 뭐 이런 게 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 넷플릭스로 개봉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크로스 편에 브리즈님이 2,000원 후원 감사하고 빅토리 편에도 브리즈님이 2,000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스터스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죠. 언제죠? 이게 25일에 봤습니다. 제가 저녁에 좀 늦은 편이죠. 왜냐면 더 일찍 보려고 그랬는데 아파서 영화관도 못 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아픈 주간에 빅토리 무대 인사도 예매를 했었는데 아파서 못 갔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취소가 되더라고요. 또 무대 인사편은 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컨디션 좀 좋아지고 나서 좀 늦게 봤는데 그때도 사실 근데 컨디션이 그렇게 또 100%가 아니었어가지고 또 영화에 꽤나 후반부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 영화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최초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이 영화 리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확실히 할 말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영화를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 네, 또 이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100% 너무 좋았다는 것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없어서라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었다라는 표현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크로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건 영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점이 많아서였던 것처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나 또 이제 찾아보니까 더 좋은 점들이 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위스터스가 아무래도 토네이도에 대한 체험 영화이기 때문에 체험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 체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드라마가 좋았기 때문에 그 체험하는 것들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네이도를 체험하는 그 장면들을 엮기 위해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좋은 드라마를 써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순히 그 토네이도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단순히 그냥 시각적인 혹은 뭐 감각적인 쾌감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드라마적으로도 해소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라마와 체험 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준수한 영화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꼭 볼만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체험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라도 좋기 때문에 뭐 집에서 보셔도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극장에서 보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4DX 뭐 이런 거 그렇게 잘 모르겠던 사람이라서 모르겠긴 한데 이번 거는 확실히 4DX를 보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렇게 총평을 맞춰봤고 일단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네이도가 뭔데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딱 들었어요. 토네이도가 사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저 같은 한국인들은 토네이도를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토네이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중서부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미국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쪽은 잘 안 가게 되니까 그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아마 그 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아니었으면 볼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들판 위에서 돌풍이 생겨나서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서 뭐 집, 차량, 뭐 사람 다 빨아들이고 날려버리는 그런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긴 하죠.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서 참 이게 영화로 잘 표현이 되고 실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래도 잘 표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토네이도를 뭐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토네이도를 모두가 경험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만 토네이도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은 토네이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토네이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래서 많은 뭐 토네이도의 어떤 발생 원리랄지
아니면 그 위력이랄지 강도랄지 피하는 방법이랄지 그 토네이도의 사회적 의미랄지 뭐 그리고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하면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양한 양상을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토네이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캐릭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객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하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빌이라는 기자 캐릭터죠.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아예 경험할 수 없는 런던에서 온 영국 사람이라는 설정인데 첫 등장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차에서 이제 내리는데 지프에서 내리는데 사실 이제 지프가 높잖아요, 차고가. 그래서 내리는데 이제 살짝 조심스럽게 발을 뻗는데 또 구두야. 대자연 앞에 얹는데 구두를 신고 내리죠. 그리고 그의 셔츠는 목까지 다 잠겨 있습니다. 마치 그냥 정말 런던 현지 회사원 같은 복장으로 미국 중서부에 도착한 사람인데 사실 그 이제 영국인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뭐 활용한 그런 거겠죠. 실제 뭐 영국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어떤 아웃도어에 취약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테레오타입을 좀 활용한 모습이죠. 네, 뭐. 근데 그 첫 등장 장면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이 빌이라는 캐릭터가 점점 토네이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장도 변화가 되고 또 몸짓도 뭔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재밌더라고요. 빌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뭐 크게 없어도 그게 전객에 사실 필요 없는데 꾸준히 이제 이 토네이도에 적응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주인공들을 관찰하는 또 기자 역할을 또 하고 하면서 확실히 이제 관객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캐릭터로 잘 삽입이 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전개에는 필요가 없는 캐릭터지만 전개 자체를 약간 뭐랄까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캐릭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고요. 토네이도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 자, 이야기 구조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구조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초반 부분의 강력한 날리기. 그러니까 초반에 등장했던 주인공의 친구들이 전부 다 갑자기 케이트만 빼고 사망하는 걸로 갑자기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아주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몰입을 확 올려버리는 그런 좋은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 보면 청춘물 같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오클라호마의 자연이 나오고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 그냥 그쵸. 여기서 이 뭐 주연에는 다 뭐 하비, 타일러, 케이트 모두 주연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좀 더 나누자면 케이트만 주인공이고 나머지 두 남자도 그냥 조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인공의 매력을 발산하는 첫 장면,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우당퉁탕하는 어떤 청춘물 요런 식의 느낌이 났고, 또 그들이 토네이도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뭔가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박 아니야? 막 하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라 진짜 토네이도였고, 네. 그래서 뭐 성공해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와, 뭔가 처음부터 뭔가 되게 상큼한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알고 보니까 너무 강력한 토네이도였던 거죠. 거기서 탈출하지 못했고, 그래서 케이트만 결국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첫 번째 토네이도 한 방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의 친구들이 휩쓸려서 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케이트가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케이트에게는 최고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걸로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꿈을 이뤄가는 있는 과정,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동료 애인들이 있는, 그게 케이트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던 건데, 근데 그 영화 초반부에 그 강력한 토네이도가 친구들을 날려버리는 그 사건, 케이트의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케이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
강력한 어떤 상큼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분위기를 한 번에 부숴버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뭔가 관객으로 하여금 딱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케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상태였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됐고, 이제 5년이 지난 뒤에 이걸 잃어버렸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 영화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부숴버림, 토네이도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시작하는 그것 때문이다. 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첫 장면, 그러니까 첫 케이트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등장하는 첫 토네이도와 마지막 토네이도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결이 되면서 케이트가 그만큼 영화 첫 번째 나오는 토네이도에 그만큼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케이트가 과감하게 돌진해서 그 토네이도 안에 준비한 화학 원료들을 뿌려서 토네이도를 없애버리는 그 장면이 초반에 그 강력한 트라우마를 유발했던 날려버린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토네이도를 없애버리는 그 장면에 주는 쾌감이 더 극대화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초반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 또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작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근에 어떤 한 청취자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께서 빅토리 편에 너무 아파 보여서 좀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도 좀 중언부언하긴 하더라, 아파서 그랬는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신경이 좀 씁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혼자 계속 떠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적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중언부언하지 않게 잘 해볼게요. 듣고 계시죠, 그분? 자, 어쨌든 초반에 이 날리기 그 시나리오 이 영화 이야기의 초반에 그 날려버리는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초반에 이 케이트의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꿈과 사랑 이런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나머지 이 영화의 시간이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제 나머지 영화의 시간이 채워져 있죠. 케이트가 뉴욕으로 떠났고 5년 동안 떠나 있었고, 네,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합의의 제안을 받고 오클라호마로 돌아오고, 그래서 오클라호마로 돌아와서 다시 토네이도를 마주했는데 여전히 토네이도 추적이 트라우마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되는 케이트인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토네이도를 또 맞닥뜨렸을 때는 또 이 토네이도가 지역사회를 붕괴시키는 모습을 또 보고, 또 이 붕괴된 지역사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또 상처를 또 입게 되는 케이트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비가 너도 어차피 토네이도 연구를 통한 지원금을 얻으려고 했다가 친구들 더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강력한 팩폭을 맞고 케이트가 상처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서 예전에 자기가 연구했던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같이 그 집으로 찾아온 타일러가 이걸 보고 너 이거 되게 좋은 자료다, 이거 수정하면 정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비가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자료 주고 이러면서 예전에 5년 전에 준비했었던 구름 미시적 물리학의 맹점을 찾아내고 그 극복하는 걸 답을 찾고 이제 토네이도 길들이기 방법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 토네이도를에게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케이트는 초반 그 강력한 충격적인 그 장면 때문에 토네이도를 연구를 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 꿈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동료들, 애인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아주 영화 초반에 나왔던 꿈 많은 소녀, 토네이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 소녀의 상태로 영화 마지막에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태, 그죠? 토네이도에 대한 연구 열정도 다시 살아났고, 여전히 자신은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 연구를 하고 있고, 같이 자신과 연구를 하게 될 팀 동료들도 찾았고, 그리고 이 동료 애인이자 동료인 또 타일러를 또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마지막에 행복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제 케이트가 잃어버렸던 어떤 행복의 상태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찾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남자가 등장하죠, 케이트에게. 제프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5년 전의 남자친구죠.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도 갖고 있고 육체도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런, 그리고 동료로서 연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 그리고 그 케이트를 멀리서 지켜보는 짝사랑하는 하비. 약간 주제가를 뽑아보자면 인형의 꿈 같은 거죠. 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죠? 그 느낌의 하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비가 결과적으로 사실 진짜 좋은 짝사랑남인 게, 케이트 입장에서 케이트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긴 하죠. 케이트의 재능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고, 케이트가 다시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오클라호마로 초대해서 만들어준 거고, 또 자신의 사업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도 주고, 뭐 이러면서 어떤 짝사랑남의 어떤 방식으로 케이트의 마음을 사려고 하죠. 물론 케이트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비가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게 타일러가 등장을 하는데, 타일러가 알고 보니 제프 같은 애였다라는 거죠. 초반엔 약간 뭐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은 어떤 관종 유튜버처럼 등장을 하는데, 약간 마초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여자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순정파였고, 또 알고 보니까 기상 덕후였고 토네이도 덕후였던 거고, 그리고 케이트의 연구 자료였던 그룹 미시적 물리학을 같이 보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합이랑 연결되려나, 아니면 타일러 쟤랑 연결되려나, 이런 거를 또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서브 플롯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의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가 전체적으로 케이트의 어떤 왕의 귀환이란 걸까? 행복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맞는 인물은 타일러였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프와, 그러니까 케이트 입장에서는 제프처럼 지성도 갖추고 있고 육체도 갖추고 있고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과학 연구도 할 줄 아는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거고, 타일러가 알고 보니까 제프의 후계자인 것처럼 제프와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타일러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걸 또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합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비가 그만큼 자기한테 케이트 입장에서도 하비가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 것 같고 얘가 나 좋아하는 애도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일말의 어떤 호감의 여지도 안 주는 모습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비가 그래도 많은 걸 줬는데 그죠? 좀 그리고 약간 일부러 좀 여지를 주고 막 이렇게 케이트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결과적으로 뭐 타일러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가 재밌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드라마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 안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과정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토네이도가 들어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토네이도한테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토네이도로 얼마나 사람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케이트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다른 어떤 토네이도로 재산을 모두 휩쓸러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토네이도가 얼마나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주관적인 관점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토네이도로 망가지는 마을을 보면서 이제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이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는가를 또 보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음, 이런 군상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를 그 추격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영화 초반부에 주로 나오는데, 토네이도를 어느 토네이도가 진짜 토네이도고 더 센 토네이도가 되고 거기에다가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제대로 쫓아가서 극적인 장면을 찍든 아니면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든 어쨌든 토네이도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즐거운 분위기에 대한 묘사 같은 것도 보면서 토네이도에 대한 여러 관점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토네이도를 또 분석해서 토네이도는 이런 구성의 원리로 뭐 구성이 되고 뭐 강력한 수증기를 동력원으로 삼아서 힘이 점점 세지게 되고 또 뭐 여기에 뭐 그 수증기를 비로 내리게 만들면 토네이도의 동력이 차단이 되면서 토네이도가 힘이 약해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걸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토네이도를 또 분쇄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토네이도를 해부해보는 그런 자극, 말 그대로 사전적인 해부 말고 이제 뭔가 씹고 맛보고 즐겨보는 어떤 과정도 관객들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토네이도의 어떤 다양한 면모를 느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케이트의 드라마 안에 토네이도가 삽입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케이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토네이도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랄까, 이 토네이도에 관련된 여러 체험들을 자연스럽게 엮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엮어주는 실이 이제 케이트의 서사였던 거죠. 역시 체험 영화 역시도 결과적으로 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역시 체험 영화라고 하더라도 서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 영화라고 해서
좋은 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타가 사실 뭐 체험 영화지만 그 뭐 1편은 뭐 비행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2편은 이제 뭐 물속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해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인간의 본질이 무엇 근데 그 안에서 단순히 체험만 하게 해주는 거는 뭐 사실 그냥 뭐 체험만 해주는 건 사실 그냥 뭐 예전에 뭐 63빌딩에 있던 뭐 IMX 체험관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아바타가 재밌는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비행 장면, 뭐 수영 장면, 뭐 수중 장면 이런 게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본질은 뭔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건지, 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던져주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인간, 그쵸. 결과적으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볼거리도 꿰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관객을 더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이제 체험거리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막 스펙타클한 장면만 나열해 놓기에는 2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거죠. 예. 그렇구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미국인들의 세계관을 다시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오죠. 토네이도 길들이기.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뭐 방지하고 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길들이겠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타일러의 대사인데 두려움은 맞서는 게 아니라 타고 즐기는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트랑 타일러랑 로데오 경기를 보러 갔을 때 나오는 대사죠. 토네이도를 약간 로데오의 경기에 등장을 한 소에 비유를 해가지고 토네이도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맞서는 게 아니라 즐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케이트의 그 5년 전 케이트의 팀도 보면 토네이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들이박아보는 걸 좋아하고 물론 뭐 청년들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비의 회사인 스톰파도 보면은 이제 토네이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토네이도에 직접 끼어들어서 연구 데이터를 모집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토네이도로 돌진하는 모습. 뭐 타일러의 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호방하거나 도전적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편이라 워낙 어릴 때부터 미국 스포츠를 많이 봐가지고 환상이 좀 있는 편이고 막 그렇긴 한데 물론 미국에도 문제가 많죠. 뭐 노매드랜드만 봐도 그렇고 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여러 작품들만 봐도 미국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물론 많습니다만 요즘엔 또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문제가 많고 뭐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을 환상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상당히 도전적이다 자세들이 그걸 좀 신선하게 또 다시 확인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토네이도가 잘못 갔다가 내 목숨을 다 버릴 수도 있는 내 재산을 많이 버릴 수도 있는 그건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들이박을 생각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마지막도 보면 케이티가 차를 몰고 토네이도로 돌진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영화라서 그런 것도 과장된 게 있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 모습에서 맞아. 그 타일러의 팀도 보면은 왜 그 막 뭐 구호도 막 외치고 이러잖아요. 뭐 느낌이 오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유튜브 구독자들도 엄청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요.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리스크를 확인했을 때 피하기보다는 이거를 돌파해내는 걸 기본적으로 자세를 삼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다, 기풍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땅이 워낙 넓잖아요. 뭐 말로 이 표현으로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넓은데 이 넓게 펼쳐진 땅 앞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개척 시대에는 이거를 기회로 생각하는 어떤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답이 안 보일 뿐인 거지 내가 못 보는 어딘가에는 또 다른 해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뭐 고민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 나가봐서 부딪혀 보면 또 생각의 폭이 달라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선다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일단 질러봤던 게 미국의 개척의 역사였던 것 같고 그 질러봤던 역사들이 결국에는 보답으로 돌아온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뭐 석유가 나오든 금이 나오든 간에 그게 아마 이제 개척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런 기풍이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뭐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뭐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있긴 하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사복 개척 시대의 산물이고 사실 좀 이게 과하게 이제 미국의 어떤 건국 신화처럼 이렇게 포장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원주민 학살이라는 어두운 면은 지우고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들은 뭐 이런 정신을 뭐 갖고 뭐 기리고 있구나 이런 기풍이 있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궁금해졌습니다. 저런 미국에서 살면 저런 호방한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긴 했어요. 네,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또 뭔가 또 뭐라 해야 되지? 토네이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뭐 자연현상 이런 걸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준비를 해봤고요.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긴 하는데 뭔가 제가 계속 이제 이것 치료 때문에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는데 뭔가 좀 평소보다 말하는 느낌이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말이 앞서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